오늘의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껏 소개해드리고자 싶었던 장소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리뷰가 과연 부산에 사시는 분들 중에 크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리에이터 외에도 뭐 영상 촬영을 좀 해보고 싶다거나 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혹시나 도움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리뷰를 말합니다. 개 심각해요. 지금 어떤 사달이 났냐면, 이러면 좀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일라나? 와, 어떡하지? 이제 진짜 살 빼야겠어요. 매번 미뤄왔는데 안 되겠어. 지금 보면 딱 뱃살 가려지고, 이걸 푸는 순간에 이제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아, 진짜 심각하네. 가리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걸쳐야 된다니. 좀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사람 운동해야 돼. 일단 리뷰 이전에 밥부터 먹읍시다. 밥 어딨노? 정문인데 정문 토스트에 있는데네. 아, 니 찾았다. 오늘 날 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노? 태풍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오늘? 요거 평소에 그냥 있네. 타르타르 따로. 솔직히 좀 많이 느끼하다 해야 되나? 확실히 고기나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돈가스 소스는 진짜 별로였다. 돈가스 소스보다 차라리 그 소금, 와, 그 뭐냐, 소금 이름도 까먹어. 나도 그 소금 졸라 맛집이다. 무조건 소금 드십시오. 이름 뭐라고? 알랑대 소금. 새우튀김은 무조건 피하시고 나머지 돈가스는 다 만족입니다. 저녁쯤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어디 가셔가지고. 재밌었디? 맛있었디?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안녕. 여기가 현재 바로 미팅룸이라고 6인실입니다. 문 밖에 보시면은 일정표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편리했던 건 아무래도 밖에 일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진짜 놀라웠어요. 일단 제가 10여 년간 모임을 참석해보면서 느꼈던 점이, 수많은 공간 대행업체를 많이 접하고자 않았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테이블 하나 꽉 차있는 느낌이 가까웠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꽤 넓습니다. 게다가 칠판이 있으면 그 칠판이랑 좀 갇힌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적어내야 된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앞에 나온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다르다 라고 생각해서 저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시간마저도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임 공간 대행업체는 시간으로 돈을 벌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공식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펜이 있다면 말이죠. 다음은 여기 좀 특이한 게 프라이빗 룸이 있어요. 프라이빗 룸. 일단은 간단하게 내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도 책상과 의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월에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가는 17만 원에서 최고가는 24만 원 정도 사이로 말이죠. 보면은 오피스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쉐어 오피스라는 개념에서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리적 위치로 여건을 봤을 때 부산대학교 바로 옆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공간은 독서실의 개념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독서실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가격의 기준은 모든 방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기둥 튀어나온 곳도 있을 것이고, 창이 있으면 창가 쪽 자리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점이 많을 거고, 이와 같이 최대한의 공간에
효율적으로 좀 더 가격을 책정해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확실히 믿음이 갑니다. 아무래도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방음이 되느냐. 옆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보고 여기서 실컷 떠들어볼 건데 네, 다 가벽이죠. 가벽의 단점은 아무래도 방음에 있어서 좀 많이 취약하다는 점이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가장 메인 스튜디오가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삼각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지금 제가 소징하고 있는 삼각대는 꽤 무겁습니다. 여기까지 들고 온 데만 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1.8kg인가? 아무튼 좀 무쇠 덩어리 삼각대를 쓰고 있는데 이 DSLR 장비 자체가 굉장히 렌즈를 포함하면 거의 뭐 1kg 좀 넘기 때문에 좀 무거운 삼각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꽤 괜찮은 삼각대까지 대여해주고 게다가 빛이 많이 어둡다고 생각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이렇게 조명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그렇게 적은 빛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히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조명이 총 2개로 잘못 봤네. 여기 조명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왜 휴지가 3개나 있냐? 장비 시설은 꽤나 괜찮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이라 한다면 이 스튜디오가 꽤 좁아요. 게다가 이 크로마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바로 밑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게 잡음이 섞입니다.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이 차라리 이 뒤쪽에 있어서 수음이 안 되게끔 좀 멀리 떨어졌다면은 애초에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시설에 대한 아쉬운 점은 이게 전부예요. 이거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필요할 때만 켜고 촬영 중일 때는 끄는 방식으로 아마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의 가장 큰 단점이란다면 좁은 시설 내에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책상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이거 다 빼도 장소가 아무래도 좀 모자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정면에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서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카메라 각 한 대당 사람이 한 명씩 보조한다고 생각해보면 좁은 공간이라고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럼 총 인원이 저 포함해서 카메라 한 대당 한 명씩 그리고 그다음에 관객 1명 더 포함하게 되면 딱 4명이 되겠죠. 이 스튜디오 안에서 딱 4명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좁다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조명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빼버리고 필요한 사람만 쓸 수 있게 밖에서 주워오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여기 보이는 책상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물품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일단 촬영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왜냐하면은 조명 3개, 뭐 삼각대 하나 있고 또 카메라도 따로 빌려주신다고 하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포트 이용할 수 있고 예. 커피 머신이랑 이거 쓸 수 있고 지금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도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와 이것도 그럼 비용 포함인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 뭐 어떤 걸 사용하든 여기는 음료 캔을 포함해서 커피 그다음에 스테이트까지 다 기본적으로 500원 미만으로 500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캔 일단 적혀 있지 않으면 무조건 500원. 예, 안 적혀있는 건 무조건 500원이고 나머지 이렇게 표기된 거는 된 개수가 500원, 4개 올리가. 사실 이거 오픈데스크랑 이게 따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픈데스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이것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미팅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튜디오룸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게 그럼 들어올 때 그럼 지문 인식 필요 없이 그냥 띵동 눌러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이용하면 지문 돼요. 인식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첫 번째 이걸 도입했던 취지 자체가 저희 24시간 1년 365일 쉬는 거 없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 스텝이 그렇게 근무할 수는 없어서 맞아요.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회원들은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이제 저걸 둔 거죠. 그러니까 보안도 일단은 돼야 보안돼야 되고. 되고, 예, 그다음에
회원들한테는 출입이 편해야 되고 그쵸. 이 두 가지 만족하는 게 이제 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 그다음에 그거하고 저희 근무 시간이 저희는 10시부터 밤 8시까지 무조건 근무하고요. 네. 이제 그 보통 또 한 11시까지 정도가 있긴 있는데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시간대는 사실은 이제 회원들이 아니면 출입이 안 되니까 좀 그래도 일단은 네. 보안이 있어서 굉장히 신용이 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니까 그렇게 돼요.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네. 굉장히 큰 장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뭐 물건 여기 놔두고 대출 나가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네요. 네. 확실히 말하고 싶었던 건 세컨드 캠퍼스는 말 그대로 독서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학생인데 동시에 뭔가 창업을 준비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꼭 추천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술 모임, 두 번째는 지금은 제가 운영하진 않지만 대학생 마술 동아리 연합 운영을 맡았고 이제는 그만뒀지만 세 번째는 제가 운영진으로 몸담고 있는 독서 모임,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 모임장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모임을 거의 못 들어갔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거든요. 그 모임이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정말 반가웠어요. 간만에 오라마키로 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씨 오락가락 하고. 오랜만에 오라마키는 졸라 힘드네. 간만에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단 나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이의 종류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신체적 나이, 두 번째는 정신적인 나이, 세 번째는 사회적 나이. 그 중에서 제가 사회적인 나이에 대해서 정말 언급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나이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일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쌓이는 것이 사회적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일 때문에 힘든 스트레스보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생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쉬워도 사람 대하는 거는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직이 감정노동이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 제가 말했던 이 모임장님의 고민이 마치 제가 리뷰를 했을 때의 고민과 굉장히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간략하게 말하면 대화의 주제가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지 못해 생기는 트러블이 많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알아감에 있어 좀 스트레스 받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랑과 페롤에 대해서 예전에 조승호 에디터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냥 빨갛게 홍익은 사과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아이폰을 만든 회사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뚜렷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 뒤 그 단어의 문맥에 맞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 의견, 내가 말하고자 했던 그 말에 수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문장으로서 말했을 때 앞, 뒤 문장을 좀 더 덧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상대방은 들으려 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어디서 어떻게 쌓여야 되느냐? 바로 사회적 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문득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세 가지 나이 중에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첫 번째 신체적인 나이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돼지 새끼지.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이 사회적 나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을 통해 생기는 트러블,
그러니까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듯 사회적 나이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모든 직장 생활, 내 학교 생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전 정말 이 나이를 정말 더 먹고 싶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이죠. 최대한의 그런 나이와 견문을 좀 많이 넓혀서 좀 뭔가 현명해지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 말이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먹는 거라고는 하지만 물론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얻어보고 싶어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봐야 한다. 이게 제 가치관입니다. 물론 책으로서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아무래도 이 사회적 나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모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컨드 캠퍼스 리뷰를 해보고 또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가장 핫한 돈가스 집도 가보고 간만에 독서 모임장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해왔었죠.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브이로그로 품으로써 뭐랄까 좀 뿌듯하다?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